서울의 5대 궁궐 중 으뜸은 역시 국초와 왕조 말기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이라는데 아무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역대 임금들은 경복궁보다 창덕궁을 더 좋아하여 여기에 기거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더 많이 살았다. 임진왜란으로 두 궁궐이 모두 소실되었을 때도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을 먼저 복원했다. 오늘날 외국인 관광객들도 경복궁보다 창덕궁을 훨씬 더 좋아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경복궁보다 창덕궁에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복궁이 권위적이라면 창덕궁은 인간적인 분위기가 짙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 나무들이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듯한 느낌을 주고 인공적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꾸미긴 꾸몄는데 꾸민 태를 내지 않는다. 있어도 있는 태를 내지 않아 창덕궁을 답사하고서도 이 공간이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편안한 공간을 여느 궁궐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창덕궁에서 인간적 채취가 물씬 풍긴다고 하는 것이다. 안녕들 하신가요? 걷는 생각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따라 걷기. 오늘은 제9권 서울편 1권 중 인간적 채취가 살아있는 궁궐 창덕궁을 걷습니다. 창덕궁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에서 350m만 걸으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까지는 무료입니다. 창덕궁은 마땅히 조선왕궁의 기본 틀인 삼문 3조의 첫 번째 문인 도나문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도나문은 보수공사 중입니다. 이거 시작부터 일이 꼬였습니다. 공사기간도 꽤 길게 잡혀 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난 비상구인 금호문으로 입장합니다. 금호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금천교와 진선문이 보이고 북쪽으로 벌내각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창덕궁은 경복궁과 마찬가지로 삼문 3조의 기본 틀을 유지하지만 공간 구성이 사뭇 다르다. 궁궐의 삼문은 곧 정전에 이르는 세 개의 대문으로 경복궁의 경우 광화문, 흑례문, 근정문을 거쳐 근정전에 이르는 건물이 남북 일직선상에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정연한 구성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창덕궁은 도나문, 진선문, 인정문을 거쳐 인정전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기역자, 니은자로 꺾여 있다. 그래서 도나문을 통해 창덕궁으로 들어와 진선문 쪽으로 가자면 경복궁처럼 동선이 주는 긴장감이 없어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진선문을 들어서면 남쪽으로는 호위청 현판이 보이고 그 맞은편이 정전으로 가는 마지막 문인 인정문입니다.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은 경복궁의 근정전에 비하면 좀 작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만 다가가 볼수록 거대한 위험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전의 내부는 근대 문물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전등을 두르고 있는 황금색 전등갓과 커튼들은 이곳이 대한제국 황제의 어전임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인정전은 일제강점기에 어좌와 1월 오봉도가 철거되는 등 많은 순환을 겪었다고 합니다. 바닥의 마루 역시 그때의 흔적인데 이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 복원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조선의 궁궐은 외국의 예에 비해 소박한 편으로 결코 화려하지 않다. 백성들이 보아 장엄함을 느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화려함이라고나 할까? 그 이유는 조선 건국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한양의 도시 설계와 경복궁 건립을 주도한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에서 찾을 수 있다.
궁궐 건축에 대한 정도전의 이런 정신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던 우리 궁궐의 미학이다. 일찍이 김부식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 조에서 백제의 궁궐 건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새로 궁궐을 지었는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거미불루 화이불치의 아름다움은 궁궐 건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백제의 미학이자 조선 왕조의 미학이며 한국인의 미학이다. 인정전을 뒤로하고 인장문을 나와 왼쪽으로 숙장문을 통해 이제 궐의 내전으로 향합니다. 창덕궁 건축의 조선적 특징과 세련미는 3조의 배치에 두드러진다. 3조란 외조, 치조, 연조를 말한다. 외조는 의례를 치르는 인정전, 치조는 임금이 정무를 보는 선정전, 연조는 왕과 왕비의 침전인 대조전이 주 건물이다. 인정전의 동쪽 회락 너머 화려하게 보이던 녹색 기와의 주인은 바로 선정전이었습니다. 다른 정각의 검은색 기와와 다르게 이곳만 유독 빛을 내는 녹색의 도자기 기와를 얹은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는 인조 반정 때 화재로 소실되었던 선정전을 인조 25년 중건하며 광해군이 지었던 인경궁 건물을 옮겨온 것이라고 합니다. 광해군은 인경궁을 이루 말할 수 없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많은 정각에 청기화를 얹었다고 합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여러 죄목 중 하나가 인경궁을 지은 것이라고 하네요. 건물을 짓던 왕은 폐위되고 그 자재만 재활용되어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선정전은 왕과 신하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경연이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이 경연이란 게 매일 열리는 국정 세미나 같은 것이어서 공부 꽤나 좋아하던 세종이나 정조 같은 양반들이나 좋아했지, 그렇지 못한 임금들께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환갑을 못 넘긴 이유가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라고 유홍준 교수께서도 책에 쓰고 계시네요. 여러분, 공부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하려면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선정전 답사를 마치면 본격적인 창덕궁 내전 답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옆 희정당은 임금의 사랑채이고 대조전은 안채의 안방이자 침실이라고 합니다. 먼저 희정당 정면에 돌출되어 있는 캐노피가 눈에 띕니다. 전통 한옥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인데 이 건물은 증축된 신관으로 처음부터 있던 건물은 아닙니다. 창덕궁 내전은 이 희정당 신관 건물부터 희정당, 대조전, 그리고 왕실 가족의 휴게 공간인 경운각까지 세 건물이 양옆에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관 건물은 내전 전체의 로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노피도 순종 황제 때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입니다. 신관 옆으로 난 작은 문을 통해 희정당으로 들어가 봅니다. 처음 왕의 서재로 쓰였던 희정당은 훗날 왕의 편전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희정당 내부에는 근대식 가구들이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벽화도 걸작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 벽화들에 딸린 인사동 스캔들 버금가는 흥미로운 뒷얘기는 책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희정당 뒤편의 대조전은 권역 전체가 현재 공사 중이어서 들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정말 나를 잘못 잡은 것 같네요. 용마루가 없는 대조전의 특징과 대조전 실내를 장식하고 있는 벽화들의 이야기도 흥미로웠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4월까지 공사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꽃피는 봄에 방문하시면 보수가 끝난 멋진 대조전과 경운각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봄에 다시 한번 방문할 생각입니다. 아쉬움을 묻은 채 희정당을 뒤로하고 동궁인 성정각을 향합니다. 동궁은 세자가 기거하는 곳인 만큼 고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네요. 역시 무릎 쌩쌩한 젊은 애들이 꼭대기층에 살아야죠. 성정각은 화강석 돌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누각입니다. 운치 있고 멋있네요. 조선의 운세가 기울어가던 때였기 때문일까? 풍수 탓일까? 이곳 동궁에서 살던 왕세자들은 수명이 아주 짧았다. 여기서 세자 책봉식을 치른 정조의 첫아들 문효세자가 나이 5에 죽었고,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는 대리청정까지 맡으며 총망받았으나 왕위를 잊지 못하고 나이 22세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효명세자의 아들인 헌종도 여기에서 즉위하여 중의당과 성정각을 편전 삼아 정무를 보았으나 23세로 세상을 떠났다. 헌종 이후로는 창덕궁 동궁에 왕자가 산 적이 없다. 헌종의 뒤를 이은 철종은 강화도령으로 왕세자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되었고, 고종도 밖에서 궁으로 들어왔으며 순종은 경복궁과 경운궁에서 왕세자로 지냈으니 창덕궁 동궁은 사실상 빈집이었다. 이것이 창덕궁 동궁의 운명이었다. 임금의 경연과 마찬가지로 세자 역시 서연이라는 학습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납니다. 창덕궁의 왕세자들이 수명이 짧은 건 조선의 운세가 기운 탓도 아니고 풍수 탓도 아니었습니다. 공부 탓이었네요. 성정각의 위쪽으로는 세자의 책과 문방구를 보관하던 관물헌이 있습니다. 방보다 마루가 주된 건물을 헌이라고 한다는데, 과연 대청마루가 시원하게 뚫려 있어 전망도 좋습니다. 공부 말고 딴짓하기 아주 딱 좋아 보입니다. 유홍준 교수께서도 종종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쉬기를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하시네요. 성정각 옆으로만 자시문을 나오면 큰 길 너머로 이국적 모양의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긴 월랑은 7분서라 하고 그 끝에 있는 육각정자는 3~3화로 현재는 낙선제 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이 건물들 또한 동궁의 부속 건물입니다. 동궁을 뒤로하고 내전 동쪽의 마지막 공간인 낙선제로 향합니다. 낙선제 위로는 승화루와 육각정인 평원루가 자리하고 있어 밖에서 보는 풍광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낙선제의 대문인 장락문의 현판은 흥선대원군의 글씨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낙선제는 덕혜옹주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조선왕실의 마지막 공간 정도였습니다만, 유홍준 교수께서는 낙선제의 주인공을 헌종이라 쓰고 그를 요절한 문희의 군주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종을 생각하면 나는 애처로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 조선의 역대 임금들은 모두 고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혹은 치세로, 혹은 전란으로, 심지어는 무능으로 임금 자신과 당대의 상을 그릴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조선의 24대 왕 헌종은 존재 자체가 희미하다. 헌종은 문인 학자들과 자주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래서 1847년 창덕궁과 창경궁의 경계에 문인들의 사랑채를 본뜬 낙선제를 지었다. 이때 건물에 단청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상량문을 통해 채색한 석가래를 걸치지 않은 것은 절박함을 앞세우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헌종은 낙선제의 문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시서화를 즐기곤 했다. 낙선제에 딸린 석복헌과 수강제는
헌종의 후궁인 경빈 김씨와 어머니인 순원왕후가 기거하던 곳입니다. 궁궐 같지 않은 소박함과 단아함이 대갓집 한옥 같은 구조와 분위기 때문에 한층 생활 공간으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소박하다고는 하지만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디테일들 덕에 품격이 느껴집니다. 창살과 벽의 문양들이나 그 디자인들이 정말 탁월합니다. 낙선제 뒤편에 화계 위로 자리하고 있는 정각들도 궁금했지만 가볼 수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다만 조선 왕실의 마지막 혈통이 살았던 집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왠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영친왕이 1970년 이곳에서 숨을 거두고 그의 아내인 이방자 여사는 이곳에서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덕혜옹주를 챙기다 1989년 덕혜옹주가 숨진 지 9일 후에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는 책을 읽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낙선제를 뒤로하고 다시 인정전으로 나갑니다. 책에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인정전 회랑 서쪽으로는 권내각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권내각사에는 구 선원전, 내의원, 홍문관, 규장곽과 검서청 등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걷는데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습니다. 좁은 통로들도 많아 인스타용 사진 찍기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창덕궁을 모두 돌아본 후에야 거미불루, 화이불치야말로 이 궁궐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확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우리의 궁궐 창덕궁 답사를 마칩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국어는 종묘, 창덕궁, 창덕궁 후원, 창경궁 이렇게 4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두 창덕궁과 담장을 접하고 있는 종로의 대표적인 유산들입니다. 뒤이어 모두 답사해 볼 생각입니다만 종묘의 정전이 아직 보수공사 중이어서 아쉽습니다. 모쪼록 다음 답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답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